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세상을 보는 이글거리는 시선, 박경익 뉴스.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네, 박경익 뉴스의 박경익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KNN 대표 이글아이스 불꽃 남자 아나운서 박경익입니다. 날씨는 더워졌지만 날씨 너무 더워졌어요 지금. 여름을 싫어하는 박경익 아나운서. 여름이요. 여름이긴 한데 네.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되나 봐요. 네네. 이번 주 한 수요일부터였나요? 계속 비구름이 그죠? 예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 아마 금요일쯤에 비가 올 것처럼 네. 보이던데. 저는 이제 더위를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 오히려 장마철 뭐 나쁘지 않다. 네. 오히려 여름에는 장마철.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습하긴 하지만 네. 해가 쨍쨍하게 뜨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네네. 햇볕을 싫어하시는군요. 햇볕. 너무 태양을 강렬해요. 피하는 남자. 예. 차라리 장마철이 낫다. 네, 차라리 장마철이 좀 좋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보니까 주말에 비가 오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주말에. 네. 지금 저는 계속 바뀌나 보다. 그러니까 예보가. 바뀌어 맞아요. 네. 원래는 수요일날 비 온다고 맞아요. 제가 지난 주말에 볼 땐 그랬거든요. 원래 오늘도 좀 내린다고 했던 내린다고 거였는데 했거든요. 오늘은 또 이제 그냥 먹구름으로만 그쵸, 살짝 이렇게 바뀌었고. 지나가고. 저는 장마철. 약속이 있을 때는 네. 아쉬운데 약속이 없을 때는 주말에 비 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렇죠. 네. 비 오는 게 은근 그 비 소리 듣는 것도 되게 좋고. 아무 일 없고 빗소리 듣고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해. 좀 바람도 불면 좋더라고요. 주말에 약속 있으신 분들은 또 비 오면 안 된다. 맞아요. 이러시겠지만 그렇더라고요. 비 소식이 있길래 좋아했습니다. 주말에 별일 없는데. 맞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부산 경남 쪽은 좀 장마철이 정직한 것 같긴 해요. 항상 그 6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6월 말 정도에 그랬나? 항상 비가 오긴 와요. 며칠씩. 그랬었구나. 네. 그래서 지금 돌아다녀 보면 뭐 이런 신발 가게 이런데 이미 장화가 엄청 나와 있더라고요. 장화 신으시려고. 이번에 좀 하나 좀 구입해볼까 고민 중이긴 한데 답답해요. 그쵸. 네, 장화 너무 답답해요. 네. 냄새도 나고. 맞아요. 발이 답답하면 또 엄청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남자 장화도 롱으로 나와요? 나와요, 이제는. 이제 반바지에 어울리는. 맞아요. 반바지, 뭐 짧은 것도 나오고 긴 것도 나오고 이제 다 많이 나오는데. 네. 패션이 조금씩 이제 또 고민하고 있고.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 저도 장화를 좀 사서 패셔너블하게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진짜 잘 안 신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장화를 신고 나갔는데 맑은 때 맞아, 맑고 그리고 그때 너무 답답해서 친구들 장화 이제 사는 친구들 보면 직접 신어보고 이제 인터넷이 좀 싸니까 인터넷 구매하잖아요. 거짓말처럼 장마철이 끝나면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장화가 참 그 신고 나가기 애매할 때가 많아요. 쉽지 않아요. 타이밍 맞추는 것도 그리고 힘들고. 또 저희는 뭐 여기서 신고 있을 수 없고 저는 여기서 신발 갈아 신고 있으니까 그쵸. 막상 신고 나가서 몇 발자국 못 걸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귀찮아서 안 사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경희 씨가 신은 모습 보고 싶네요. 그것도 롱장화로. 네네, 알겠습니다. 롱장화로. 한번 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셔니스타니까요.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뉴스 하나씩 찾아가 볼까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배고픈 직업이라고? 연봉 14억에 배고픈 직업이다. 판 커진 웹툰 시장. 현재 국내 웹툰 시장은 연매출 2조 원 규모의 어엿한 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플랫폼에만 웹툰을 연재해도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을 넘게 받는 시대가 온 건데요. 그러나 초창기에는 이 작가 월급이 20만 원 수준에 때론 현금 대신 대용품을 받을 정도로 열악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요일별로 각기 다른 100여 명의 작가가 웹툰을 연재하는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웹툰 작가가 정말 많아졌죠. 네이땡 웹툰. 이 웹툰이 웹툰을 한국식 디지털 만화를 일컫는 용어로 공식화하면서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한 지 20년이 됐는데 웹툰은 K 콘텐츠의 핵심 축이 됐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흥행한 웹툰은요, 드라마, 게임, 영화로 변신해서 전 세계로 퍼지는데요. 이로 인해 웹툰 작가는 부와 명예를 얻는 선망의 직업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요. 지난해 한국 웹툰 산업 매출의 규모는 2조 1,890억 원으로 첫 2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 매년 성장률도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위상도 굉장히 높은데 지난해 이 땡플릭스, 네. 디즈땡 플러스 등 통해 인기를 끈 K-드라마와 영화의 절반 이상이 이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웹툰 산업 전반적으로도 이전보다 상황이 나아졌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웹툰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웹툰 작가의 연평균 수입이 4,268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웹툰 산업 매출의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2조 1,890억 원, 그래서 전년 대비 한 19.7%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작가 중에서는 연평균 3천에서 5천만 원의 수입을 거두는 작가도 39.3%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수입을 거두는 작가도 24.7%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되고픈 직업 웹툰. 이제 되고픈 직업. 진짜 와. 웹툰 시장 전 드라마 많이 보니까 네네. 웬만한 드라마는 제가 본 그쵸. 드라마에 웬만한 드라마는 다 웹툰. 원작이 이것도 웹툰이야. 그쵸, 웹툰이죠. 이것도 웹툰이야 한 적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아무래도 좀 소재 자체가 네. 참신하고 좀 판타지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뭐 흥미를 유발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래도 드라마 화하기도 나쁘지 않아서 맞아요. 그런지 모르지만 진짜 소위 이제 도파민이 터진다고 하죠.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웹툰 즐겨 보세요. 웹툰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좀 종종 봤었는데 최근에는 막 그렇게 즐겨보진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저도 뭔가 영화나 드라마 작품으로 먼저 그걸 보고 접하고 이게 웹툰이 원작이었구나를 아는 축에 속하는데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음. 저거 웹툰보다 못한데? 그래서 다시 또 웹툰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웹툰이 더 낫다는 것들도 그러니까 대부분 그 웹툰 원작 이제 출신의 작품들 보면 그러니까 호평보다 혹평이 좀 많아요. 그래도 여전히 그래서 네. 드라마는 또 웹툰으로 네네. 영화도 그렇고 많이 그래도 나오잖아요. 또 이렇게 웹툰 보면서 우리나라 이제 실제 배우 캐스팅을 이제 해보기도 하고 매칭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K 웹툰이 진짜 네.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많아서. 끌고 있잖아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우리 딸이랑 우리 남편은 웹툰 즐겨보는데 저도 한번 봐야 되겠다. 네네. 하지만 잘 안 봐지네요. 맞아요. 또 웹툰은 이런 뭐 드라마 이런 것과 다르게 네. 몇백 편 되는 것도 그래서 있잖아요. 뭘 찾아야 될지 네. 쉽지 그런 않아요. 것도 있고 음. 또 왜 이 무료로 보려고 하면 네. 계속 기다렸다가 그 짧은 걸 탁탁 맞아요. 아니면 풀리는 거 기다리기까지가 너무 힘들어. 일주일 그렇게 기다리기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자 웹툰 산업 진짜 맞습니다. 지금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어두운 면도 있어요? 맞습니다. 장르의 획일화. 네. 웹툰이 어떤 특정 장르에 멈추고 있다는 점. 뭐 여러 가지 콘텐츠 보시면 알겠지만 네네네. 좀 굉장히 자극적이고 뭐 잔인하고 네. 이런 것들 선정적이고 아무래도 좀 그렇죠. 네, 좀 획일화되어 있기도 하고 역시나 불법 유통이 너무나 쉽다는 것도 여기도. 문제점입니다. 실제로 웹툰 독자 중에서 20% 정도가 불법 경로로 콘텐츠를 소비한 경험이 있다라고 네. 대답할 정도로 불법 이런 소비는 참 근절돼야 할 텐데 이게 요즘에 막 확실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는 늘 계속 생기는 거죠. 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늘 생겨. 네네. 자, 웹툰 보시는 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뭐가 재밌는지. 어떤 것들이 재밌는지 맞아 추천을 좀 해주세요. 추천 가지 벌써 있지만요. 들어왔네요. 네. 외모 지상주의. 그렇지 이태원 클래스. 이태원 클래스 네네네. 그렇죠. 네. 이태원 클래스도 이태원 클래스는 드라마화가 굉장히 잘 된 작품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보니까 네, 그렇죠.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으니까. 인기가 정말 많이. 자 여기서 문제 주세요. 네. 그래서 문제도 자 웹툰과 관련된 문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중 웹툰 기반의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4가지 보기를 드릴게요. 네. 땡플릭스의 지옥, 2번 디즈땡 플러스의 무빙, 네. 3번 땡플릭스의 지금 우리 학교는, 4번 디즈땡 플러스의 카지노. 다 유명하죠 진짜. 유명해요. 지옥, 무빙, 네. 지금 우리 학교는 카지노. 네, 땡플릭스와 디즈땡 플러스 두 이제 플랫폼에 좀 가장 잘 나가는 작품이라도 그렇죠. 고도 할 수 있는 네. 이 보기를 드렸는데 이 4가지 보기 중에
웹툰 기반의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것. 1번 지옥, 2번 무빙, 3번 우리 학교는, 4번 카지노. 어렵네. 사실 저 이거 하나 다 안 봤네요. 네. 저 드라마 즐겨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네 개는 다 안 봤네. 자, 여러분 올려주세요. 무엇일까요? 자, 이태원 클래스 OST 가호의 시작. 이 작품은 정말 그 주제곡도 잘 뽑은 것 같아요. 이태원 인기가 클래스. 정말 많아. 오, 정답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까? 네네. 올라오다 멈췄네. 조금 멈췄네요. 좀 힌트를 드리자면요. 힌트.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웹툰 기반의 이런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네. 소재가 좀 굉장히 신박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좀 소재를 알려드리자면 네. 지옥은 말 그대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걸 고지받는 그런 내용인데 내가 언제 이제 하늘로 솟을지 날짜 이제 미리 고지받는 그런 네, 내용이고. 뭔가 저승사자 관련된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 네. 2번은 말 그대로 초능력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3번은 이제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바이러스 사태. 좀 네. 그리고 좀비 4번은 나오나요? 좀비? 네네 좀비 그죠? 나오죠. 네. 그리고 4번은 카지노 산업과 관련된. 네. 제가 좋아하는 최민식 배우가 나오고. 네. 힌트가 될까요? 네. 네, 박경익 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웹툰에 관한 얘기 나눠봤고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또 가볼까요? 가보시죠.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허리 휘는 영어 유치원비 한 달에 135만 원. 조기 영어 사교육 광풍 속에 이른바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의 한 의원과 교육시민단체는 서울과 경기 지역 유치원 알림이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 자료를 토대로 영어 유치원 현황을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자, 서울 지역의 영어 유치원 월 평균 학원비는 지난해 135만 6천 원으로 2023년보다 3.5% 정도 더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또 경기 지역은 월 평균 학원비가 2023년 111만 4천 원에서 지난 2024년 122만 7천 원으로 1년 만에 11만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경기 지역에 아무래도 젊은 네. 부들이 많으니까. 많다 보니까 네. 월 평균 학원비에는 월 평균 교습비와 교재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이 포함이 되는데 영어 유치원 수는 물론 개설반 수도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지역별 편차가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수요가 아무래도 강남, 서초, 이 서울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네.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영어 유치원 시장 규모가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건데요. 네. 경기 지역은 2024년 기준 영어 유치원 수가 119곳으로 전년 대비 3곳이 줄었는데 개설반 수는 오히려 376개로 전년보다 무려 101개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교육시민단체는 이런 변화는 소규모 학원은 점차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경쟁력을 갖춘 대형 학원이 여러 반을 운영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일평균 교습 시간을 보면요. 영어 유치원은 5시간 25분, 초등학교 1, 2학년 일평균 수업 시간 3시간 20분보다 2시간가량이 더 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는 중학교 1학년 일평균 수업 시간 4시간 57분보다도 긴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네. 또 워낙 통역, 번역 이런 게 잘 되고 네네. AI 시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어 유치원이 좀 줄어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저도 의외네. 좀 줄지 않았나 싶었는데 줄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개설반이 더 늘었어요. 그래요? 네, 유치원은 줄어들지 몰라도 이제
또 이제 브랜드가 있는 이런 대형 학원들이 그러니까 대형 학원 쪽으로 쭉 몰리기 더 몰렸다는 얘기인데 그렇군요. 이제 중고등학생 뭐 입시 학원처럼 유치원도 약간 학원화 돼가는 거죠. 이제 유치원이 아니라 네. 이런 학원 느낌으로 개설반을 계속 늘려서 네. 영어 유치원 전 애들 뭐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저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 네. 없었을 거예요, 거의. 없었죠. 그때는 아마 시 단위로 해서 뭐 거기에 몇 개씩 이렇게 있는 거지. 네. 이렇게 막 어딜 가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한 달에 135만 원이면 진짜 맞아. 엄청나네요. 네. 뭐 예. 영어 저도 잘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영어 교육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근데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가요?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이게 뭐 그래. AI나 이런 걸로 네. 다 이제 통역이 된다고 해도 네. 경쟁력이 되게 왜냐면 이제 세계 공용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들 이제 사전 교육 또 선행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우는 게.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사교육에 치중되다 보니까. 그러네. 아쉬운 점들이 많은 거죠. 저는 제가 애들이 이제 조금 컸으니까 그때는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 꽤 많았거든요. 네. 친구들 중에도 이렇게 영어 잘 배우는데 보내고 싶다고 해서 보낸 애들도 있고 네. 했는데 요즘은 좀 줄어들었으리라 그냥 막연히 생각했네요. 그쵸. 근데 아니구나. 이것도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유아기 때 보통 보내잖아요. 보통 보내는 거 보내시는 분들도 그쵸. 계시고 보내시는 영어 분들은 유치원에 유아기 때 네, 보내시는 분들은 네. 요때 이제 보내시는데 네. 이것도 막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또 늘더라고요. 이게 또 언제 또 바짝 하다가 안 하고 이러면 결국엔 또 하긴 저도 그런 거는 했어요. 이제 애들이 좀 영어를 빨리 접하고 네. 그래서 부담감 없이 접하길 바라는 마음에 뭐 테이프도 좀 틀어주고 영어 동화책도 읽어주고. 네. 근데 이제 좀 크고 나서 그때 내가 동화책을 읽어줄 때 애 표정을 봤더니 네.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싫었대 그때. 정말요? 표는 못 기억을 내지만 하는구나.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주면 표는 안 내지만 싫었대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 말인데 자꾸만 읽어주니까. 그쵸. 저희는 그렇게 하면 익숙해질 거라 저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뭐 일어책도 읽어주고 영어책도 읽어주고 했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는. 네, 그랬는데 표정을 저도 나중에 봤죠. 네, 보니까 별로였더라고요. 문자를 보니까요. 또 좋았다고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내고 계시겠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필수처럼 되는 아이들 세대는 또 더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셔서 네. 이렇게 또 하시는 거 봐요. 근데 진짜 135만 원이면 비싸죠. 정말 허리가 휩니다. 허리가 휘네요. 휘어요. 네. 그리고 수업 시간도 꽤 기네요, 보니까. 수업 시간이 초등학교 1, 2학년, 심지어 중학생들보다 깁니다. 네. 5시간 정도. 자, 그러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유아는요. 생후 1년부터 만 몇 세까지의 아동을 의미할까요? 유아는 만 몇 세까지 아동을 의미할까요? 우리나라의 유아의 기준 맞춰주시면 되는데 생후 1년부터 만 몇 세까지의 아동 이 이제 유아라고 하는데 과연 몇 세일까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커피소년 영어 들려드릴게요. 찾아보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긋하시네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좀 있다. 네, 생각보다 좀 지긋했어요. 네. 아, 4476번님 유아는 오마이걸 소속.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오마이걸 그 그룹 오마이걸의 유아라는 분이 팬이신가 봐요. 네. 오, 답이 올라왔거든요. 네. 오답률이 높습니다. 높아요. 뷔페 가면 이 가격이 달라진대요. 그래요. 근데 그 나이 아닌데. 네. 888. 그 나이는 아닌데. 그 나이 아니에요. 뷔페가 정한 나이는 또 다른가 봐요. 그러네요. 커피소년 영어였고요.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요.
6세입니다. 만 6세. 만 6세. 네, 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를 6세까지. 네, 유아라고 합니다. 네, 유아라고 합니다. 3세부터 7세까지 그리고 10세, 13세까지도 보내주셨는데 네네. 6세가 정답이었어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옛날 뉴스로 가볼까요? 옛날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옛날 뉴스는요. 내일 날씨 알려면 서쪽 하늘을 보라. 자, 1984년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기상 변덕이 심한 여름철은 특히 매일 보도되는 날씨 예보에 신경이 많이 모아지는 때이다. 예기치 않은 폭우나 강풍으로 고역을 치르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날씨 변덕이 더욱 심해질 장마철을 앞두고 누구나 알아두어야 할 기상 지식, 일기도 보는 법, 그리고 올 여름 기상 전망을 특집으로 엮어본다. 자, 첫 번째, 서쪽 하늘에 비구름 끼어 있으면 비가 온다.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기류는 서에서 동쪽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서쪽 하늘에 비구름이 끼어 있으면 멀지 않아 비가 온다는 단서가 된다. 네. 두 번째, 아침 무지개는 비, 저녁 무지개는 맑을 징조. 무지개는 빗방울이 프리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빛을 굴절시켜 생기는 현상이므로 무지개가 보이면 일단 비구름이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무지개는 항상 해의 위치와 반대편에 생겨 아침 무지개는 서쪽에, 저녁 무지개는 동쪽에 생긴다. 따라서 아침 무지개는 서쪽에 비구름이 있어서 멀지 않아 비가 오게 될 증거이고, 저녁 무지개는 비구름이 지나가 날씨가 맑게 되리라는 징조인 셈이다. 네. 세 번째, 저녁 노을은 맑을 증거. 노을은 공기 중에 먼지가 햇빛에 산란되어 일어나는 현상. 따라서 서쪽 하늘에 노을이 생기는 것은 서쪽 하늘이 건조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튿날 날씨가 맑게 되리라는 증거가 된다. 네 번째, 햇무리 달무리는 비가 올 증거. 무리는 얼음 덩어리로 된 권충은 하늘에 깔려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 구름은 저기압이 가까이 몰려올 때 나타난다. 따라서 무리가 나타나면 4시간에서 8시간 안에 60에서 70%의 확률로 비가 내린다. 확률은 낮으나 날씨가 나빠지게 된다. 네. 이 밖에 한여름에 상승 기류로 생기는 소나기 구름은 소나기를 몰고 오는 구름이다. 마지막입니다. 폭풍우는 왼쪽으로 피하라. 왼쪽으로 피하라. 태풍이나 폭풍우 같은 저기압은 대개 시계 바늘과 반대 방향으로 선회한다. 그래서 태풍 진행 방향으로 보아 피해는 오른편이 크고 왼편이 비교적 적다. 따라서 산이나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날 때에는 무조건 왼쪽으로 피하는 게 안전하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피할 수 왼쪽을 찾아가지고 나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죠. 네, 폭풍우가 왼쪽이 그때 어딘지요. 어디가 왼쪽인지 알아서 피한다. 맞아요. 1984년 뉴스네요. 맞습니다. 아, 그때도 여름철에 기상 변덕이 심했구나. 네. 근데 다 얘기 이렇게 보면요, 네. 다 약간 과학적인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네. 얘기를 하는 거라 뭐 맞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언제든지 오늘의 날씨, 오늘 저녁의 날씨, 아니면 이번 주말까지 날씨까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84년에는 그 핸드폰도 제대로 그렇죠. 이렇게 뭐 없고 날씨를 정보를 알 수 할 있는 게 수가 없으니까. 정말 그 방송 기상 네, 밖에 없었을 그거밖에 텐데. 없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자연 현상에 더욱더 좀 신경을 써서 보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쵸. 그런 뜻에서 뉴스도 나오지 맞아요.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네요. 서쪽 하늘에 비구름 끼어 있으면 서쪽 비 온다. 하늘. 서쪽을 맞습니다. 또 찾아야 되겠네. 그것도 핸드폰으로 찾아서 서쪽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 근데 진짜 날씨가 네. 더 변덕스러워져서 특히 여름이나 이럴 때는 맞아요. 완전 아열대 기후나 동남아 기후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84년에 비하면 진짜 엄청나게 네. 또 달라졌어요. 소나기도 날씨가. 갑자기 떨어질 때가 네. 많고, 와, 양도 어마어마해서 그때 기상 변덕이라고 했지만 지금 변덕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닐 것 아닌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문제.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날씨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는 하늘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과학 시간에 좀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지구의 대기권은요, 대륙권, 네. 성층권, 중간권, 열권 4가지의 권역으로 나뉩니다. 아. 이 4가지 구간 중에 오존층이 존재하면서 비행기가 다니는 이 네. 대기권은 어디일까요?
자,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 4개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기상예보에서도 네. 지금 요 얘기가 제일 이 정답이 가장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많이 네, 얘기를 해줄 같아요. 거예요. 그죠? 네. 네. 아무래도 비행기가 이제 오가는 권역이기 때문에. 권역이니까. 서쪽 하늘로 노을은 지고 이제 슬픔이 돼버린 오늘 이제 다들 문제가 좀 어렵다는 반응이네요. 다음 주에는 쉬운 문제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좀 익숙한 거 고르시면 될 거예요. 맞아요. 네, 대기권 중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들어본 네. 걸로. 오늘하고 그렇죠. 제일 귀에 익은 거. 맞아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나는 네. 힌트가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이거를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권, 그러니까 그 땅에서 대륙권이 가장 가깝고 그 위에 성층권, 그 위에 중간권, 그리고 열권인데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속했던 날 나였음은 너 알고 있는 듯이 비가 오는 날엔 난 항상 널 그리 네, 1035번님, 아 이 단어가 제일 귀에 익네요. 그렇죠. 네, 다시 만나는 네, 대기권 문제였습니다. 네. 가장 익숙한 대기권 있죠, 권역이. 맞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성층권입니다. 성층권. 성층권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하니까 대륙권 써주신 분들도 꽤 계신데. 대륙권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날씨, 기상이 느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요. 비행기는 구름 위를 떠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아하. 성층권에서 네. 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층권이 성층권. 정답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거죠. 네네. 아, 우리 당첨자 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왔나요? 네네. 네, 당첨자 오늘 기다려 선물 받으실 보겠습니다. 분. 네. 자, 오늘의 당첨자 말씀드리겠습니다. 4010번님, 6012번님, 3061번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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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경희 아나운서 다음 주에 또 기대할게요. 네, 다음 주에는 좀 쉬운 문제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웠나 네, 오늘 좀 봐요. 난이도가 그죠? 있었습니다. 네. 네. 현수의 1분 1초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구성한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내일 뵐게요. 1초라도 1분이라도 같이 있으면 될까 널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아 답답해 보일까 이런 내가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Everyday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좋아해 널 처음 느껴본 감정이 마음속에 사랑이 피어나 별거 없는 한마디가 날 복잡하게 만들어 답장이 오거나 폰만 보고 오락가락해 네 말투 행동 전부 신경 쓰이잖아 난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 서투른 내 모습이 좀 걱정돼 불안한 나의 마음 알아챌까 꽁꽁 숨겨봐도 소용없어 다 소심한 성격에도 복잡한 날